9월 3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계엄령의 실체입니다. 이른바 계엄령 논란이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가 된 건 지난 1일 여야 대표회담에서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며 공개적으로 발언한 이후부터입니다. 그 발단은 바로 윤 대통령의 고등학교 선배인 김용현 경호처장에 대한 국방부 장관 지명이었는데요. 어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도 계엄령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 각종군 특전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을 한남동 공관으로 불렀죠. 계엄 이야기 안 했습니까? 내란 예비 음모로 비칠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동의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선동적인 말씀하시는데 네, 계엄령은 헌법 77조에 따라 전시 및 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질서 유지가 필요할 때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치안과 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입니다. 이 같은 계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계엄 사령관을 추천하고 지휘 감독할 권한이 국방부 장관에게 있고 또한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 대통령의 최측근을 앉히는 저희가 의심스럽다는 게 야당의 주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의심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김용현 국방장관 같은 경우도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은 분이에요. 뭐 계엄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그런 사고를 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계엄령 준비에 대한 정황 제보가 있다곤 하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증거는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헌법 77조 5항에 따르면 국회가 제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이 경우 계엄령을 해제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170석의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이를 즉각 해제할 수 있는 겁니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자는 건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격이겠죠. 그래서 이것은 나에 대해서 이런 그 사법적인 조치를 하고는 그다음에 내가 지도력을 만약에 행사하지 않으면 이제 계엄을 선포하고 국민들에게 완전히 강권 통치를 할 거다. 지금 그런 주장을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국민의힘은 다음 달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을 앞둔 민주당이 지지층을 결집하고 여론의 화살을 돌리기 위함이자 정권 탄핵 추진에 명분을 쌓으려는 술수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결국 근거도 없고 현실성도 없고 오로지 상상에 기반한 괴담 선동일 뿐입니다. 당파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괴담 선동으로 나라를 뒤흔드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민주당식 괴담 정치 당장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계엄 선포 상황이 오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해 경고를 하는 것이란 주장입니다. 이 대표의 계엄령 발언이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 여야의 공방이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정치권에서 또다시 불거진 경제 공동체 성립 여부입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한 가운데 뇌물죄 적용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관건은 바로 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 부부가 과연 경제 공동체가 맞느냐인 겁니다.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씨는 항공직 경력이 전무했음에도 지난 2018년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저가 항공사 타이 이스타젯에 취업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 임명을 대가로 서 씨를 특혜 채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다혜 씨 가족의 생활비를 지원하다 서 씨가 취업된 이후에 지원을 중단했는데 서 씨가 받은 월급과 집세 등 2억 2,300여만 원을 곧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딸 부부의 생계비 일부를 부담해왔던 문 전 대통령 부부가 서 씨의 취업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된 만큼 타이 이스타젯 채용 자체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이익이 된다는 취지인 거죠. 공무원 가족이 금품을 받은 것을 공무원 본인에 대한 뇌물로 보려면 경제 생활을 함께한 경제 공동체라는 사실이 입증돼야 가능한데요.
아시다시피 전 사위는 독립적인 생계를 갖고 나고 회사에 계속 다녔어요. 따로 살고 있고 검찰에서는 일종의 경제 공동체다라는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경제 공동체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장모분이 진짜 경제 공동체. 사위가 월급 받은 걸 어떻게 장인이 책임지라고 하는 그런 경제 공동체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이게 결국은 사위가 받은 것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받은 것과 결국은 같다. 우리가 여지껏 법리적으로 사위까지 그렇게 넓힌 적이 있었던가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뇌물죄든 제3자 뇌물죄든 뭐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만큼은 맞는 것 같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추석 전 다혜 씨를 소환 조사한 뒤 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전망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서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보고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건과 아무 관계 없는 초등학생 손자의 아이패드를 압수하고 지금 7달째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인에까지 수도권식 수사를 해도 되겠습니까? 전주지검에서는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르다고 또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고 어떤 점이 문 정부 인사들이 이번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오는 8일 문 전 대통령을 예방 예정인 이재명 대표가 당 차원의 대책기구 구성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야 대표의 첫 회담 이후 모처럼 훈풍이 부는가 했던 협치에 대한 기대가 전직 대통령의 수사로 인해 또 한 번 사그라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